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출시되는 게이밍 제품 중에서 가장 리뷰 요청이 많았던 게 바로 스카 G733ZM 제품인데요.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별로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ROG의 메인스트림급인 스트릭스 시리즈의 인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세대 엘더레이크의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ROG 스트릭스 스카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그 중에서 17인치 제품인 G733ZM B12735KD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상태 스펙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ROG 스트릭스 스카 G733ZM B12735KD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로 6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로 총 14개 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i7-12700H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고요. 최대 TGP는 터보 모드 시 140W입니다. 메모리는 최신 DDR5 16GB 1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이 있어서 32GB로 확장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512G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로 1개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7.3인치 WQ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색재 연율은 DCI-P3 100%의 광색역을 지원하고 주사율 240Hz로 17.3인치 게이밍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내는 최신형인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인텔 CPU를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품의 페이퍼 스펙상 무게는 2.9kg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런칭하는 ROG 제품은 무상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2년이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제품 역시 무상 서비스 2년을 지원하고요.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214만 9천원입니다.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도 DDR5에 RTX 3060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GP 140W에 MUX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고 모니터 스펙도 상당히 높은 제품이죠. 메인스트림급 제품에서 약간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ASUS ROG 제품들을 보셨던 분들은 네이밍이 조금 헷갈린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ROG 스카 제품과 ROG 스틱스 제품이 별도의 라인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ROG 스틱스 G라고 하면은 AMD CPU를 장착한 제품이고 ROG 스틱스 스카라고 하면은 인텔 CPU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그렇게 동급 라인업에서 네이밍을 조금 다르게 해서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그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기본적인 외관은 G713RM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색상이 조금 더 검정색에 가깝게 되어 있고 모니터 상판의 프린팅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WASD까지 블랙으로 되어 있는 퍼키 옵션이고요. 백라이트는 포존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LED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디 오른쪽은 반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품 내부가 보이는 재질로 되어 있고 모니터 하단부에는 베젤 글로우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상단에 아머캡을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 외에 두 가지 색상이 더 있어서 사용자 취향에 맞게 꽂아서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아래쪽은 공기 흡입이 원활하도록 내부 팬이 위치하는 쪽에 에어홀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홀이 보이는 바로 안쪽에 쿨링팬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트파이프의 구성이나 쿨링 시스템은 이전 세대 제품들이 워낙 평가가 좋았었죠. 2022년도 버전은 VRAM에도 히트싱크가 추가되어서 발열해서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보이는 메모리 슬롯에는 DDR5 16GB 1개가 장착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추가 슬롯이 있어서 추후에 메모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SSD 역시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1개 여분 슬롯이 있고 추가 슬롯도 PCI Express 4.0을 지원합니다. 모니터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패널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퍼 스펙으로는 밝기 300니트의 DCI-P3 100%의 색지 연율을 가지고 있고 WQHD 해상도에 240Hz를 지원하는 고해상도 고주사율의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평균 밝기는 331.4니트로 스펙보다는 약간 더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색지 연율은 sRGB 100%, NTSC 85%, Adobe RGB 87%, DCI-P3 99%로 측정이 되었고요. AMD CPU로 사용하는 스트릭스 G713RM BR169ED와 동일한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 부분은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돌리는 시네벤치, 그 다음에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구동을 해봤고, 제가 저번에 리뷰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CPU의 실제 성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블렌더와 비교를 해서 테스트도 같이 했습니다. 이전 제품들과 같이 비교를 해봤으니까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는 먹 스위치를 켜고 논 옵티머스 상태로 측정을 했고요. 성능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2,096점, 피직스 스코어 28,916점, 컴바인 스코어 1348점, 토탈 스코어 2494점을 기록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 22,651점, 피직스 스코어 28,351점, 컴바인 스코어 11,205점, 토탈 스코어 21,129점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이때 각각 모드에서 온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모드에서 CPU 온도를 살펴보면 CPU 테스트 구간인 피직스에서 온도가 최고 94도를 찍고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72도 정도로 보였고, GPU 온도는 평균적으로 81도에서 84도로 꾸준히 작동을 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쿨링팬이 더 빠르게 작동을 하니까 온도가 조금은 더 낮습니다. CPU의 최고 온도는 84도, 평균 온도는 66도로 작동을 했고요. GPU는 최고 79.2도, 평균 온도 74에서 76도 사이로 조금은 더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시네벤치 결과는 이전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급의 다른 제품들의 경우는 이전 리뷰의 결과를 표시했고요. 위쪽이 성능 모드, 아래쪽이 터보 모드에서 점수입니다. 이 제품의 점수는 성능 모드에서 멀티코어 14,980점, 터보 모드에서 멀티코어 17,822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소음을 살펴보면 성능 모드에서는 최대 39.2dB로 지금까지 측정한 게이밍 제품 중에서는 성능 모드 기준으로는 가장 조용했습니다. CPU팬과 GPU팬은 둘 다 3000rpm으로 작동을 했었고요. 터보 모드는 성능이 잘 나오는 만큼 소음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최고 58dB를 기록하면서 CPU팬은 최대 5900rpm, GPU팬은 6300rpm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렌더 테스트 결과도 한번 보시죠. 가벼운 테스트인 시크릿 디어에서는 성능 모드에 368초 95, 터보 모드에서는 315초 78로 동급 사양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장시간 돌아가는 시노사우롭트릭스 프라임에서는 성능 모드에서 788초 85, 터보 모드에서 636초 53으로 터보 모드 시에서는 동급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성능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i9 CPU를 가지고 있는 제피러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좋고 성능도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슬림형이고 휴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3인치에 무게도 2.9kg이고 약간은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거의 그냥 이제 시드 모드라고 하죠. 거치를 해놓고 사용하시는 목적,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스트하게 CPU만 놓고 그리고 뭐 성능만 놓고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시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스트릭스 G AMD CPU가 들어간 제품이죠. 스트릭스 G 713RM이랑 이 제품이랑을 좀 비교를 해서 어떤 거를 사야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를 좀 하니까 영상이 조금 이제 만드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두 제품 이제 스트릭스 G713RM과 스카 G733ZM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포지션이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사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고민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